지킬 앤 하이드는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에요. 영국에서 나왔던 소설이고요. 인간의 내면에 악과 선이 공존하는 사람이 그 악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파멸하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미국의 뮤지컬 작곡가인 프랭크 와일드온이 뮤지컬로 만들었던 거죠. 프랭크 와일드온은 작품 안에 굉장히 내밀한 섹시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프랭크 와일드온이라는 사람이 뮤지컬 곡을 뮤지컬답게 쓰기도 하지만 굉장히 팝스럽게 쓰는 사람이기도 해요.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오리지널 작품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징화돼서 자기 나라의 스타를 배출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조승우 배우가 이 타이틀로를 맡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큰 인기를 얻었고, 뮤지컬계에서는 적으로 주인공이 불렀던 지금 이 순간, This is the moment은 오디션에서 부르면 안 된다, 워낙 많이 불러서 부르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알려진 곡이기도 하고요. 오페라의 유령이나 이런 해외 공연을 하게 될 때 오리지널 팀들이 오셔서 한국 배우 오디션을 하거든요. 오디션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을 한국말로 부르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배우들이 불렀었다고 하네요. 2006년도에 지킬 앤 하이드 오리지널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풀 버전은 아니고요. 공연의 가장 중요한 노래들을 뽑아서 약 100분 동안 하는 콘서트 형태의 내한 공연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타이틀로를 맡았던 롭 에반이라는 배우와 줄리 라이버라고 춤, 노래, 그리고 연기가 다 되는 트리플 트리트 배우 한 명이 엠마 역할로 와줬고요.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루시 역할을 맡은 맨디 곤잘레스라는 배우인데요. 그 배우 3명이 함께 한국에 와서 거의 한 달간 이 공연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내한 공연의 라이더들은 가장 완벽할 수 없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제가 했던 내한 공연 중에 라이더가 가장 쉬웠던 공연 중에 하나가 바로 지킬 앤 하이드였는데요. 그분들은 이 뭔가 먹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한 게 전혀 없었고요. 이거는 한국에서 구할 수 없다 내지는 이것과 비슷한 게 이런 게 있다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 모두 받아들여 줬어요. 일단 롭 에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인공 배우들이 자기 장비를 다 챙기고 자기 소품을 다 챙기고 자기 의상을 다 챙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은 공연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이렇게 공연하면서 집어던졌던 머리끈, 가발 이런 걸 다 주섬주섬 자기가 챙겨서 잘 챙겨 놓으시고, 극중에 입는 굉장히 긴 가죽 코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190이 넘는 분이다 보니까 그 코트도 엄청 길어요. 그것도 항상 본인이 챙기시거든요. 그럼 어쨌든 저는 따라가서 코트 내가 들게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되게 웃으면서, 야, 너 내 주머니에 쏙 집어넣을 수 있어. 너 진짜 조그맣고 타이니해.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신경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굉장히 스윗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줄리 라이버 이분은 정말로 노래를 꾀꼬리처럼 잘 부르는 분이었어요. 프로모션 공연을 왔을 때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고 온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 김유나 씨가 진행하는 스케치북 같은 SBS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글자 발음을 자기들이 직접 써서 그 노래를 너무 완벽하게 불러준 거죠. 정말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저희 공연 흥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냥 라이더에 적혀있는 건 어떤 호텔이 지정되는 게 아니라 뭐 4성급, 5성급, 뭐 어떤 아티스트는 침대는 반드시 킹사이즈 이 정도만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투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전에서 공연을 하고 뭔가 중간에 시간이 떴어요. 이분들이 시간을 잘 보낼 방법이 별로 없어서 뭘 어떻게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온천 물이 워낙 유명하고 실제로 방에서도 본인들이 물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한국 사우나 체험을 해봐라 이렇게 됐던 거죠. 때밀이랑 마사지까지 예약을 다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받고 나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부터 얼굴에 광채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누가 빛처리 이렇게 한 것처럼 반짝반짝반짝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그동안 투어하면서 힘들었던 게 싹 다 사라진 기분이라고. 너무너무 좋은데 미국 돌아가서 이거 못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로비에서 팔고 있던 떼수건을 선물로 드렸었습니다. 이걸로 닦으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좋을 거다 이렇게 하고 선물을 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공연을 했고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롭인데요. 일단 이분은 딱 보면 압도가 될 만큼 굉장히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192, 3 정도 되는 키에 대학교 다닐 때 럭비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지킬 앤 하이드 할 때 지킬 역할을 맡는 사람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지킬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하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했는데 그 하이드 역할이 좀 압도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노래하는 거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노래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다음날 공연장에 와서 나 다시는 어제처럼 술 안 마셔 라고 하시고도 무대에 올라가서는 전혀 흔들림 없는 노래를 부르시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노래를 하는 게 다 신기인 사람들이 따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드럼 치는 크리스 제고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는 영국 사람이었는데 연주자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에서 헤드윅 공연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헤드윅에 출연했던 배우 이츠학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랑 둘이 서로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크리스 제고가 한국에 한 달 정도 공연을 오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두 사람은 한 달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길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초반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한국에 와서 크리스와 같이 있다가 돌아갔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 강남 노보텔이었어요. 정말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떠나갔어요. 갈 때 막 크리스가 당신은 나의 삶이다. 당신 없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냐고 되게 안타까워하고 막 이러면서 돌려보냈거든요. 공연이 다 마치고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크리스가 메일을 보낸 거예요. 하루 있었던 그날에 우리에게 되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 되게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 아가 이름을 너무 기가 막히게 제이슨 노보텔 제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노보텔의 노바가 별이란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노바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노바 잘 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 잘 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숙소를 노보텔이 아니라 뭐 금수장 이런 데 데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애 가운데 이름이 금수장이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제가 만들었던 공연 중에 최고의 공연 3개 안에 들어가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뮤지컬 전체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전체 공연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노래는 더더욱이나 좋았고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공연이었거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공연들이 이제 단발이나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겨우 이제 2번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